그럼 개발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E2E 테스트 자동화로 얻은 것이라는 타이틀로 라인 후쿠오카의 오쿠다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라인 후쿠오카에 2020년에 QA 엔지니어로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후에는 리프라고 불리우는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거기서의 대응 등에 대해서는 작년 라인 디벨로퍼 데이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산하위 인증 인가 플랫폼 프로젝트를 겸무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라인, 야후재팬, 페이페이 등의 아이디 연계 프로젝트도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사내위 인증 인가 플랫폼의 개발에서 E2E 테스트 자동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엔드-투-엔드 테스트, 소위 말하는 E2E 자동화에 도전을 한 얘기. E2E 자동화라고 하면은 운영 중에 있는 시스템의 리그레션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그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발표에서는 개발 초기로부터 자동화를 한 내용, 또 E2E 테스트의 대부분을 자동화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발표의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능 테스트의 방법에 대해서 그 분리를 한 것을 쓴 것입니다. 기능 테스트의 방법으로서 스크립트 테스트와 그 이외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스크립트 테스트라는 것은 테스트 절차 등을 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non 스크립트 테스트라는 것은 탐색적 테스트나 아드호크 테스트처럼 테스트 내용이나 테스트 절차를 사전에 꼼꼼하게 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스트 자동화 얘기를 함에 있어서 대상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스크립트 테스트의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프로젝트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체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가 각각 1명, 개발자는 15명 전후, QA팀은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다음은 개발 진행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개발팀은 스크럼 개발로 일주일의 스프린트로 설계, 구현, 테스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럼 개발을 하는 가운데 QA팀으로서 제가 아사인이 되었습니다. 개발자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 QA팀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전 화면의 구현이 끝난 이후에 시나리오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개발팀은 각 스프린트에서 만든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화면을 통째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일부만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QA팀은 모든 스프린트가 끝난 다음에 각 화면을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작을 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하는 것이 QA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개발 기간 중은 시나리오 테스트의 계획 등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나리오 테스트의 대상 화면 수는 30개 이상입니다. 이것은 as is라고 적혀있는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을 때의 당초 추진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0개 이상의 화면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30개 이상의 화면에 대한 테스트 계획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스펙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시스템이 테스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고 솔직히 스펙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어도 이와 같은 규모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태스크를 작게 분할하는 것, 또 하나는 테스트의 자동화입니다. 우선 큰 태스크를 작게 분할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태스크라는 것은 30개 이상의 화면 30개 화면 이상의 시나리오 테스트를 말합니다. 이 테스트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계획을 해야 할 양이 많고 두 번째는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스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그 밖에 30개 화면을 동떨어서 테스트를 한 경우에 얼마나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리스크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선 테스트 공정을 크게 두 가지로 분할하였습니다. 분할 방법은 원래 진행할 예정이었던 시나리오 테스트를 하기 전에 각 화면 단독으로 E2E 테스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점이 첫 번째인 계획해야 할 분량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각 화면마다의 E2E 테스트를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시나리오 테스트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의 분량을 줄이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테스트의 분량을 줄임으로써 계획해야 할 대상의 양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문제점이 두 번째인 스펙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스펙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화면을 조작을 하면서 스펙을 파악을 함으로써 계획의 난이도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문제점 세 번째인 시스템 테스트 시작 이후의 문제점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해둠으로써 시나리오 테스트에서의 초기의 문제점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문제점 건수를 줄임으로써 테스트 시작 이후의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이상이 큰 타스크를 작게 분할한 얘기였습니다. 다음은 테스트의 자동화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테스트 자동화를 하고자 한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큰 태스크를 분할한 것은 메리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크램 개발이기 때문에 매주 신규 기능이라든가 수정된 기능이라는 것이 개발 환경에 릴리즈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테스트를 분할하여 실시하는 사전 테스트에서 계속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자동화하려고 한 또 한 가지 배경은 이것은 론칭 이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장래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적은 인원으로 장기적으로 보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내 시스템입니다. 사내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갑자기 서비스가 정지될 가능성은 없고 오랫동안 사용이 됩니다. 오랫동안 사용이 되지만 어느 시점에서 개발 체제가 축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화면 수가 많지만 적은 인원으로 개발이나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은 론치 이전의 얘기로서 사전에 실시하는 E2E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빈번하게 리그레션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론치 이후에는 적은 인원으로 넓은 범위에 대해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한 수단이 테스트 자동화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테스트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동화를 함에 있어서 사용한 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매직 포트라고 불리는 논코딩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노코드로 누구든 E2E 테스트 자동화가 가능한 툴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양쪽이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라인은 매직 포트를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하고 있어서 도입 프로젝트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매직 포트를 사용해서 브라우저에서의 E2E 테스트 자동화를 하였습니다. 그럼 테스트 자동화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를 함에 있어서 수동 테스트를 가능한 한 없애려고 했습니다. 수동 테스트를 가능한 한 없앤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우선 잠깐 일반적인 자동화나 리그레션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크립트 테스트 이외 이렇게 나눴을 때 테스트 자동화는 스크립트 테스트가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수동으로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일부 테스트 케이스를 발출을 하고 리그레션 테스트로서 설정을 하고 또 그것을 수동으로 하는 것, 자동화
테스트하는 것, 자동 테스트화하는 것, 이런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실시한 자동화는 스크립트 테스트를 실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매직 테스트로 자동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매직 포트로 만든 테스트를 모두 리그레션 테스트로서 데일리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화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자동화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기본 방침을 수동 테스트가 아니라 자동 테스트로서 테스트를 하고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서 바로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왜 자동화를 기본 방침으로 삼은 거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품질과 생산성, 이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동화를 기본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품질과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질 향상과 관련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테스트를 실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리그레션 테스트화함으로써 테스트가 끝난 기능이 항상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품질을 유지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 기간 중으로부터 리그레션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개발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품질 유지하고 문제점을 신속하게 찾는다라는 것을 하고자 했을 때 수동 테스트보다도 자동 테스트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의 기본 방침을 자동화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품질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달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자동 테스트를 만들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둘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계실 겁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동 테스트로 하기보다도 모두 자동화로 하는 것이 생산성은 향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수동 테스트 중심의 프로세스의 경우 그리고 제가 실시한 자동 테스트 중심의 프로세스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왼쪽에서 보시는 수동 테스트의 경우입니다만 테스트의 인풋가 되는 설계사 등이 있었을 경우 테스트 설계를 하고 다음에 테스트 구현으로서 각 테스트마다의 테스트 절차를 문서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쓰여진 절차에 따라서 수동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에비던스를 추적합니다. 그 반면 제가 실시한 것은 테스트 설계까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테스트 구현 이후가 다릅니다. 문서가 아니라 매직 포트로 테스트를 구현합니다. 구현한 테스트를 실행하면은 매직 포트가 테스트를 실행을 해주며 또 실행 시 에비던스로서 각 절차마다의 하드 코피를 추적해줍니다.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원래 테스트 구현을 어디까지 꼼꼼하게 썼느냐라든가 매직 포트에 대한 익숙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문서로 테스트 구현을 하는 거랑 매직 포트로 테스트 구현을 하는 거랑 그다지 큰 공수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 구현의 공수에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테스트 실시나 에비던스 취득을 자동적으로 해주므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동 테스트를 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초회 테스트 구현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초 작성뿐만이 아니라 자동 테스트의 메인테넌스 공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화면에 수정이 들어오고 그 결과 자동 테스트의 수정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매직 포트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화면에 수정이 발생해도 테스트의 수정 공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매직 포트의 구체적인 기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 변수, 공유 스텝, 화면 캡처 공유, 데이터 패턴 이와 같은 기능들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기능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화면의 스펙 등이 바뀌었을 때 복수 테스트 케이스를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만 수정을 하면은 복수의 테스트 케이스에 수정이 반영된다. 그와 같은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품질, 생산성 두 가지 관점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자동화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방금 소개를 한 목표 아래 실제로 해본 소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개발이나 화면 단독의 E2E 테스트가 끝나고 마침 테스트 단계로 들어설 참입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스크립트 테스트는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 대상의 37개의 화면분 모든 것의 테스트 케이스를 매직포트로 구현을 하고 있어 합계 600케이스 정도를 작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37개의 화면분 600케이스 정도를 작성을 하고 품질의 관점으로서는 첫 번째 프로덕트의 품질 유지로서 매일 모든 케이스 실행되어 1시간 정도로 완료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을 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가끔 수정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당일에 이 자동 테스트로 인하여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유지, 문제점을 신속하게 찾는다는 이 두 가지를 달성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산성으로서 이만한 분량의 자동 테스트를 QA팀의 2명으로서 작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은 매직포트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테스트 케이스 수정 시의 공수를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 도전을 하다 보면은 고군분투는 있었습니다만 모두 자동화를 함으로써 품질, 생산성의 향상 모두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대한 바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으면 실제로 해보고 그 느낀 그 밖의 장점에 대해서 두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테스트의 자동화로 인한 개발에 대한 기여입니다. 개발팀이 리팩터링을 검토를 하는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리팩터링이라는 것 그 말 그대로 사양은 바뀌지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선을 위한 처리의 공통화 등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화면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정 전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 넓은 범위에서 재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수정을 할 것인지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발팀 팀원으로부터 QA팀의 리그레이션 테스트가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리팩토링을 하자라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리그레이션 테스트가 자동화되어 있음으로써 수정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사례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저의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고 테스트라고 하면은 수비 관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공격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부분적인 자동화로 수동 테스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전체를 통으로 테스트하기가 어려운데요. 자동 테스트가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나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는 자연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테스트의 생산성 그리고 품질 향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산성의 비교에서 소개해드린 슬라이드인데요. 테스트 절차 등을 일본어 등의 문서로 쓴 것이 자연 언어, 문장으로 쓴 것이 자연 언어고 이에 대해서 매직팟이라는 명령어로 쓴 것이 컴퓨터 언어가 되겠습니다. 매직팟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직팟으로 테스트를 만드는 그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테스트 절차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직팟이라는 명령어를 선택을 하고 이 흑백 박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값을 채워 넣습니다. 이 로그인 절차를 예로 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URL로 이동을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영역에 무엇을 입력하고 또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하는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적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텍스트, 자연 언어의 경우에는 로그인 절차로서 간결하게 로그인이라고만 쓰거나 조금 꼼꼼하게 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연 언어의 경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애초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이 절차를 쓸 것인가 이 규칙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것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절차를 적었다 해도 정보가 부족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등 이 구체적인 값을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연 언어로 테스트 절차를 쓰는 것은 굉장히 편차가 발생하기 쉽고 또 정보가 누락되기 쉽습니다. 반면 매직팟으로 테스트를 쓰게 되면 구체적으로 테스트 스텝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써도 그리고 누가 읽어도 자연 언어로 썼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이 편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절차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테스트 절차의 해석에 대한 차이, 이 오류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진행 시에 테스트 절차의 오류를 감소시킴으로써 테스트 자체의 품질이 높아지고 그 밖에도 테스트 절차 리뷰 등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면 테스트 실시를 할 때 드는 비용에 주목을 하기 쉬운데요. 단순히 텍스트로 썼던 이 화면 조작 절차가 이 명령어로 바뀌면서 실행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테스트 자체의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테스트 실행을 수동으로 한다고 해도 매직팟이라는 명령어로 써줌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테스트 자체의 품질이나 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에서의 사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1년간 이 자동화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논코딩 툴이 저희들에게 가져다 준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준비 시, 초반, 중반,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를 할 때의 시계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준비 기간인 자동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이 자동화에 도전을 하려고 했을 당시 이 자동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도 옛날도 당연히 이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의 자동화 계획 수립 방법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냐고 하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동화 사례를 조사하거나 경험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 하는 거 어려워요? 자동화할 때 어느 정도 공수가 드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보 수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진행 방식이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을 표현하는 데 딱 맞는 단어를 최근 찾았습니다. 그것은 스터디와 런의 차이입니다. 둘 다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터디라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태 또는 이 지식을 채워 넣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해보고 체득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예시를 최근에 봤을 때 정말 당시에 나는 스터디만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그러한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경험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 직접 해보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도 그게 잘 될 리가 없다. 그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운 것은 계획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계획을 세우면 바로 실행을 하고 그를 통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반에 테스트 케이스를 늘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발표에서 설명드린 프로세스 비교표입니다. 어느 쪽이 좋은가?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오늘 발표 내용을 듣고 오른쪽 자동 테스트 쪽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일단 수동으로 테스트를 하자 또는 자동화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오면 좀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일단 수동 테스트용으로 프로세스를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테스트 상태로 이행을 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동 테스트 쪽으로 바로 이행을 할 수가 없고 수동과 자동이 혼재되어서 프로세스가 일단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증가는 하지만 진전은 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버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자동 테스트 쪽으로 이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동이 좋다, 자동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프로세스가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상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세스를 늘리는 것에 비해서 줄이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늘어나기 전에 일찌감치 프로세스를 최종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테스트 케이스를 늘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로 만들 때의 진행 방법입니다. 왼쪽은 단순히 테스트 케이스를 늘리고 자동 테스트라고 해도 인력으로 실행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가 직렬적으로 실행되는 예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CI 툴을 사용해서 이 인력을 통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동화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의식을 하지 않으면 왼쪽처럼 이 인력을 트리거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직렬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적 실행, 병렬적 실행은 E2E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 상태로 만들고자 한다면 테스트 케이스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정기적 실행은 자동화를 시작하고 바로 일주일 이내에 구축을 했는데요. 병렬적 실행은 테스트 케이스가 어느 정도 늘어난 2~3개월 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 이 100개의 케이스 정도 이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있어서 수정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이 목표 모양을 구축한 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늘리기 전에 해야 하는 점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통적인 것은 일찌감치 최종형을 구축을 하고 난 다음 스케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덕트 품질 향상에 관해서입니다. 스크립트 테스트는 가능한 한 자동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지난 1년간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해 보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수동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조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크립트 테스트나 리그레션 테스트는 한번 하면은 디그레이드를 제외를 하고 거의 새로운 이 장애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동화는 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효율적으로 탐색적 테스트나 애드혹 테스트와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의 팀이 진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직팟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도중
또는 테스트 케이스를 메인터넌스 하는 도중에 실제로 테스트 대상 화면을 조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질감을 느끼거나 이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럴 때는 테스트를 중단하고 애드혹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이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의 오늘 발표는 자동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강하긴 하지만 스크립트 테스트 이외의 부분이 좀 뛰어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프로덕트 품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논 스크립트 테스트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의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 코딩 툴이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다른 프로젝트에서의 자동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매직팟이 아니라 셀레니움, 에피움을 사용해서 자동화 엔지니어가 혼자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메인터넌스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동화 엔지니어가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서 QA팀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직팟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전반의 사례와는 달리 프로그래밍의 경험 그리고 매직팟의 구현 경험이 없는 이 수동 테스트 담당자들이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팔로우업을 하고 또 상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멤버였지만 매직팟을 사용을 한 그 당일 바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리뷰를 해보니 가독성과 보수성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매직팟의 기능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 변경이 발생했을 때 대량의 수정 작업이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이 다른 프로젝트에서의 리뷰 등을 통해서 작동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과 좋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자동 테스트를 만들 수 없는 상태에서 매직팟 등의 논 코딩 툴이 등장을 함으로써 테스트 스킬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작동하는 테스트는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동 테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도 리뷰 등을 반복하게 되면은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보수성이나 가독성이 높은지 이 멤버들에게도 서서히 전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논코딩 툴이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툴을 도입한 그 날부터 누구나 E2E 자동화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E2E 자동화에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과 같은 이 사고를 익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이 속담과 잘 매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직 차원에서 자동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함께 멀리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라고 하는 것은 E2E 테스트 자동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셀레니움 등의 경우에는 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논코딩 툴 등을 도입함으로써 다 함께 자동화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를 익힘으로써 다음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논코딩 툴은 그야말로 다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2E 테스트 자동화는 비용뿐만 아니라 품질,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논코딩 툴을 도입함으로써 E2E 자동화라고 하는 이 성과를 내면서 팀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팀의 성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기다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래스토크라는 타이틀로 질문자분이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도입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시는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션 마크 버튼을 통해서 투고가 가능합니다. 많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야프 재팬의 고히르 이마키 히로미 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야후 재팬 사업 추진 통괄실 커머스 마케팅 본부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고히르 이마키입니다. 인터뷰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제 프로젝트에서 오티파이라는 논코딩 툴을 사용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이 상당히 공감할 수가 있고 관심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나요? 30개 화면 이상 많은 테스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테스트 시나리오를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테스트 시나리오 관리죠. 지금 각 화면 단독으로 각 테스트에 대해서 각 화면에 대해서 테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화면의 설계서, 엔지니어, 디벨로퍼 분들이 만드는 설계서에 대해서 그 설계서에 화면의 항목 일람, 예를 들어서 화면에 이러한 항목이 표시가 된다라든가 이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그와 같은 설계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 항목, 그림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힘든데요. 일렬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매직 파트의 테스트 케이스의 링크를 붙여서 테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팀도 테스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이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매직 파트를 제가 만진 적이 없어서 약간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2E 테스트 시나리오 입자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의 화면인지 아니면 기능 단위인지 데이터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면의 설계서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단위라든지 기능 단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화면의 항목을 의식을 하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 화면의 항목과 1대1로 만들다 보면은 너무나 꼼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은 시나리오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것을 묶어서 테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각 화면의 설계서랑 별개로 E2E 테스트를 만들 때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것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화면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의 샘플을 이러한 데이터의 입자도로 만듭시다 라는 그런 것을 기본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테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화면의 항목 베이스인데요. 그것을 어느 정도 복수 화면을 묶어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데이터의 입자도인지 그러한 것에 관해서는 테스트가 사전에 팀 측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갱신, 삭제가 필요한 테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나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하는 테스트 중에서는
실제로 화면에서부터 테스트 케이스 내에서 조작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갱신하고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외가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 내에서 갱신, 삭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